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6일 오후 6시 53분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에 저음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좀 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격한 이야기, 격정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부하 공무원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심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고받고 있는 정보가 과연 정확하냐는 겁니다. 제2의 부산 엑스포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너무 과격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라고요? 아니, 한국의 병원은 지금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요? 아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병원을 위협하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 37.5%를 차지하는 데 대해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목표가 뭔지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현재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의료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건지.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중에서 37.5%를 차지하는데 이게 기형적 구조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기형적 구조이면은 지금까지 우리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게 기형적 결과였어요. 기형적 결과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수준을 드러냈고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증명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기형적 구조라고 단정을 합니까? 기형적 구조다. 37.5%를 전공의가 차지하면은 기형적 구조고, 그럼 10%를 차지하면은 기형적 구조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뭐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이미 국내외로 입증된 것 아닙니까? 한국의 종합병원의 실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게 기형적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전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합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전공의가 많은 것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전공의가 많다고 칩시다. 많다면은 한국적 현상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더 올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로서 의료 인력을 관리하려다가 보니까 값이 산
말하자면 봉급이 좀 낮아도 되는 전공의를 많이 채용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종합병원에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됩니다. 이건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전공의 다수 병원 운영 체계가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고민을 반영한 것이고, 그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성과는 대단한 거죠. 한국의 종합병원은 그 중에서 몇 개는 세계 10대 병원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의가 많아가지고 비용을 조금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슨 악이나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기형적 구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구사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선동 아닐까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선동하면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37.5%를 차지하는 게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니, 병원 원장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뭘 압니까? 밑에서 서 올린 걸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 틀려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2의 부산 엑스포 사태는 그냥 며칠로 끝났지만은, 이번 이 의료 대란을 부른 이 정책이 실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아마 이 총선도 망칠지 모릅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을 했는데 집단사직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전 세계는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에 의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우리 의사들은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료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과격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의 그 과격성과 비교하면은 어느 쪽이 더 과격한지 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주수호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기 때문에 떳떳이 조사받겠다. 2024년 의사들의 움직임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의사들의 자발적 포기 의미를 훼손시키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 바란다라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대화하자는 겁니다. 근데 정부 쪽은 대화를 하려면은 지금 정원 2,000명 이걸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화 없는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 위원장은 MZ세대 의사들은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른 신인류이다. 선배들이 나서서 무엇을 시킨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의사들, 특히 30대, 40대에 걸쳐 있겠죠.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의사들이 직장을 떠난 사람이 약 9,000명인데 돌아온 사람은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격한 경고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도 이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현재 법으로 그게 가능할까도 문제고, 그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의 죄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 다 아는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무리한, 그리고 의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이거 큰 사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의사들인지 아마 머지않아 국민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